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경 도정문 인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것이 맞나요? 네네. 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 중 목현태 휴대폰 폴더의 파일명 임정주로 시작해서 47로 끝나는 녹음 파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통화는 아니지만 당시 정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국장님. 지금 국회 뭐 월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예, 예. 지금 국회 주변에 5개기 돼 있죠? 예, 예. 그러면 그 경력 배치가 어떻게 돼요? 밖에는? 밖에 지금 경력을 배치하고 네. 차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지금 출근 중이라 가지고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차량 들어가는 건 검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전부 지금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차들은 지금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사람도 못 들어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은 들어가게 한다면서? 그런 얘기는 지금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부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오무영 부장 얘기는 국회의원들은 들어가게 했다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국회의장님께서 예.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차단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지침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장님요. 예? 국회의장님을 입장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예. 지침을 정확하게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국회의원을 들어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국회의장님도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예, 예. 국회의장 어디 있는데요? 지금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차단이 정확히 됐는지 지금 제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출입시켰다고 그러던데 오무영 부장 얘기는? 예? 국회 오봉영 차장님 그 내용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지금 차단하라고 들었지 뭐 들여보내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끊어보세요. 2024년 12월 3일 23시 19분경 경찰청 임정주 경비국장이 피고인 목현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때가 이제 증인이 아마 도정문에 택시를 타고 하차한 직후의 통화 내용이에요. 이분들의 통화 내용인데 임정주가 월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기동대 배치 및 차량 통제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목현태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국회의장도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인은 어떻게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안쪽에 약간 멀찍이 이제 경찰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특별히 저를 제지를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저는 담을 넘어서 들어왔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택시를 타고 국회 주변에 와서 국회 5, 6문, 7문 옆 도로를 지나는데 경찰들이 담장과 출입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경찰들이 없는 곳을 찾다가 도정문 인근에 경찰이 없길래 하차를 해달라고 해서 담을 넘으려는데 국회 안쪽에서 경찰 한 명이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에 이제 경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고, 제가 내려서 들어갈 시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경찰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내려서는 못 들어갈 것 같다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갔고, 이제 도서관 앞쪽에는 상대적으로 외곽에 경찰이 없었고 제가 내려서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증인이 넘어가려고 할 때 경찰 한 명이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나요? 예, 그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증인께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보시다가 경찰 경력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못 들어가겠거니라고 증인 혼자 생각을 하셨었고, 실제로 내려서 넘으려고 할 때에는 경찰 한 명이 오셔서 넘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월담은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경찰이 조금 안쪽에서 한 10m? 7m, 10m. 담장 안쪽에서요? 담장 안쪽에서, 담장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담장 좀 한 5m, 7m 떨어진 지점에서. 담장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국회 경비대 직원이었나 보네요, 그 사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알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18번 증인이 월담한 이후에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기조실장 이양성, 전 기조실장 김상수, 전 인사과장 남궁인철은 국회 경비대 전 안전계장 김진욱에게 연락하여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나 김진욱 등 국회 경비대 측에 연락하여 출입을 요청할 생각은 해보지 못했나요? 네네, 그거는 못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저는 그분들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라서 뭐 연락한다는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 월담을 하기도 하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예. 도정문은 회전문이 있는데 증인은 도정문 앞에서 출입증을 태그하여 출입하지 않고 월담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는 뭐 그러니까 회전문으로 들어간다 이 생각은 못 해봤고요. 그냥 우선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 회전문 생각은 못 했습니다. 도정문 앞에 경찰 경력들이 일단 많아 보이긴 했나요? 아니,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가 내렸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 횡단보도가 도서관 문보다 더 서강대교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점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렸습니다. 일단 경력이 빼곡히 있다는 걸 예측하시고 그쪽에도 그러니까 그냥 빨리 월담을 해버린 거네요. 아니, 그거보다 이제 그 횡단보도 있는 그 지점에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부분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인이 월담한 상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월담을 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 쇠창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쇠창살처럼 돼 있었고, 그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밟게 돼 있고 위쪽에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밟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증인은 월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나요? 아무래도 뭐 담을 넘어보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담을 넘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증인이 위와 같이 월담을 하려고 할 때 그곳에 있던 그 아까 국회 경비대 대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안쪽에서? 제 기억에는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그 말 했던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서울청 무전망 내용에 의하면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4일 23시 15분경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국회 경비대 당직 제대장인 정성채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23시 24분경부터는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대한 출입을 잠시 허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증인은 23시 24분경 이전에 월담을 했던 건가요? 시간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출입을 허용했다 안 했다 그거는 그 당시 알지 못했고요. 저는 일단 국회 들어가야 됐다는 생각에 월담을 한 거고 다른 재반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조지호 등 증거기록 순번 626번 압수수색 3건 11466쪽 주진우 휴대전화 전자정보 CD 관련해서 신종목으로 시작하고 53으로 끝나는 파일과 신종목으로 시작해서 27로 끝나는 파일 한번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증인이 대화 내용은 아니지만 당시 정황과 관련된 전화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여보세요? 부장님, 예, 예. 신종목입니다. 예, 국회 그 지금 출입처 통제하는 거, 예. 이제 그 서울청에서 지시가 와서 차단하고 있고 사무처는 지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나? 서울청에서 지시가 와서 차단하고 사무처 지시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보통 그 국회에 대한 통제는 사무처 요청대로 하는 건데. 여보세요? 예, 예. 저 여보세요? 예, 예. 저 통화 감이 안 좋아갖고. 아, 저기 사실관계만 좀 알아두려고 그 국회 경비대 부대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예. 현재 이제 그 저기 국회의원 외에는 출입 통제하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 외에만 출입 통제하고 있고 사무처하고는 협의가 아직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 우리 명하나 종시로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면 방금 내용에서 나온 명하나는 피고인 김봉식을 말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25분경 그러니까 아마 증인이 월담한 그 무렵일 것 같아요. 그 무렵에 경찰청 신종목 경비과장이 서울청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한 내용과 23시 26분경 주진우가 신종목에게 전화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신종묵은 국회 사무처 요청이 없음에도 서울청에서 국회 출입 차량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진우는 국회의원 외에는 통제를 하고 있으며 국회 사무처와의 협의 없이 피고인 김봉식, 그러니까 명하나의 지시에 따라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당시 서울청이 국회 각 출입문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의 요청이나 상호 협의가 없었던 것은 맞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기로 국회 사무처에 이렇게 서울청에서 출입문 통제를 한다라는 걸 사전에 협조를 했다고 하던가요? 아니, 그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국회 이게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알고 있는 걸 떠나서 본인이 국회 사무처 직원이잖아요. 당시에 서울청에서 국회 주변을 봉쇄를 할 때 네.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봉쇄를 한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 제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세요? 예. 증인은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중 국회의원의 경우 경정문을 통해 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나요? 나중에 하여튼 일정 시간 국회의원님들을 들어오시게 해줬다, 뭐 그 이야기 정도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건 국회의원들이 출입이 가능한 시기를 말했던 건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중에, 국회를 차단한 기간 중에 경정문을 통해서는 그건 제가 국회의원을 모릅니다. 들여보내줬다는 말을 그 들어본 부분은 걸 제가 묻는 모릅니다. 거예요. 예. 증인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동안 국회 경비대가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들을 경정문을 통해 들여보내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나요? 그건 모릅니다. 국회 출입 이후 상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인은 국회 본관으로 이동하여 정용관을 통해 들어가 7층에 있는 의사 국장실로 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곳에서 일단 무엇을 하였나요? 관련 규정하고 관련 의안을 출력했습니다. 증인의 검찰 참고인 조사 내용을 보면은 국회 의사당으로 들어간 후 7층에 있는 의사국장실로 가서 계엄법과 계엄법 시행령을 출력하고 계엄 해제 관련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국회의장실로 갔습니다. 아마 그때가 2024년 12월 3일 23시 35분경 정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략 20에서 25분가량 회의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목현태 아까 휴대폰 폴더에서 김용호 로 시작해서 32로 끝나는 파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장님. 예, 대장님.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의원님이나 보좌관들을 출입증 있는 사람 다 들여보내라는 명하나 지시가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예, 그래서 그 근무일제 모기해놓고 다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그 의장님은 어디 계시는 거? 그 이제 동선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로기하고 빨리 통화해서 카톡을 해서 네. 어디에 계신지 빨리 조독을 해서 네. 대장님한테 상고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예. 2024년 12월 3일 23시 29분경 국회 경비대 김용호 부대장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의장 우원식이 어디에 있는지 동선을 계속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증인은 당시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의장의 동선을 확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국회의장 우원식이 월담하여 국회 안으로 들어온 이후였나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아니, 제가 회의한 시간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한 시간하고 선후 관계는 모르겠어요. 회의한 시간은 아까 몇 시라 그러셨죠? 한 30분에서 35분 경향. 그때 국회의장 우원식은 사무실 내에 예, 있었다는 예,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그 무렵 이전에는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네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5분경 국회의장실로 들어가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등과 20에서 25분 정도 회의를 한 사실이 있나요? 네네. 위 회의에는 위 3명 외에 누가 더 있었나요? 일부 직원들이 더 있은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증인의 검찰 참고인 조사 내용을 보면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맞나요? 예. 위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엄 선포를 했고 향후 절차 부분에 대한 논의, 국회에서 그러면 해제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 향후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위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정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해 왔는지, 본회의를 몇 시에 해야 할지, 본회의를 한다면 본회의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할지가 논의되었고, 비상계엄이 해제되려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본회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비상계엄 선고 통고가 왔었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 왔습니다. 오지 않았나요? 예, 예. 그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기조실 입법 정보화 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니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아까 진술했듯이 24년 12월 4일 14시경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당겨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의시 변경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원내 대표들과 그 협의를 거쳐서 12월 4일 00시 30분경 전후로 해서 공안시경 개의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네네.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통보가 없었음에도 본회의를 하기 위한 절차가 논의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내부 논의를 하다가 이제 최종 의장님께서 계엄 선포를 언론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선포한 지 한 2시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계엄 선포한 사실은 확인이 됐고 통보를 안 한 건 정부 측 사유다. 그래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뭐 판단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원래 2024년 12월 4일 14시경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 언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논의가 되었나요? 우선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14시 예정돼 있는데 개의시 변경을 하려면 국회법 72조에 따라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연과 협의하여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고, 그래서 의장님이 당시 원내대표 2분하고 통화를 하신 이유, 그 민주당 대표님은 본회의장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표하고는 통화를 해서 1시에 개의한다고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회의를 마치고 증인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였나요? 회의가 끝나고요. 네. 끝나고 이제 정부의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아까 그 맨 처음에 국회의장이랑 사무총장이랑 증인이랑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장 가시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 방에 가서, 그러니까 당일 의사 일정하고 그런 것도 이제 의장님 결재하에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문 준비를 했습니다. 방에 갔다가 본회의장으로 갔습니다. 39번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2024년 12월 4일 00시 01분경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장에 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통해서 발송한 게 아니라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00시 01분경에 발송한 이유를 나중에는 들으셨어요? 왜 발송을 했는지? 그것도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의 경우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본관 5층에 있는 사무실에 피신해 있다가 증인보다 먼저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장 우원식이 본회의 전 5층에 있는 사무실에 피신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셨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네네네, 가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증인께서? 그거를 누가 이제 의장님 그리 가셨다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은 것 같습니다. 왜 피신해 가셨는지 이유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예. 거기 계신다. 뭐. 증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쪽으로 왜 갔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무렵 국회의장님도 본회의장에 오셨고 국회의장님이 본회의 개의 시각에 대하여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하시길래 라고 진술하였는데 네. 당시 국회의장 우원식은 어떤 방법으로 원내대표들과 개의시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하던가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님 본회의장에 계셨고 구두로 협의를 했고 국민의힘 대표님은 본회의장 안 계셔서 전화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